우리는 시작 전에 이런 멘트를 듣는다. 초등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5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멘트를 듣고 나면 시험지를 확인할 때 머리를 굴리거나 눈알을 굴리는 등의 행동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는 2초 만에 시험지를 넘겨버렸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코로나가 안 나온 듯한 쎄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은 채로 드디어 종이 울렸고 1교시 교직 논술이 시작됐다. 그렇게 문제지를 열고 문제를 확인했는데 맨 첫 마디가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 였다. 망했다. 총론이다. 총론 앞부분은 그래도 반복해서 외운 상태였는데 뒷부분은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다. 그래서 멘탈이 흔들렸다. 멘탈을 부여잡고 일단 문제를 끝까지 읽었다. 작년 기출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읽어주세요. 문제를 읽고 나니 와 정말 작정하고 총론을 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논거가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에 있는 건지 미친 듯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한숨소리가 가득했고 다 나랑 같은 처지구나 싶었다. 시계를 보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개요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에 20분 동안 개요를 꼼꼼하게 짜고 30분 동안 빠르게 글로 옮기는 연습을 했었다. 그래서 20분 동안 개요를 깔끔하게는 쓰지 못했고 진짜 미친 듯이 휘갈겨서 썼다. 이렇게 논술 시험이 시작되면 손이 미친 듯이 떨려서 생각보다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진다. 내 개요를 바탕으로 서론을 썼다. 서론은 이렇게 썼다. 놀랍게도 이 중에서 이만큼이 만능틀이었다. 이렇게 만능틀을 외워두면 서론은 금방 완성된다. 그런데 우리가 만능틀을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내가 답안에 작성할 전체적인 논제를 밝히는 부분이다. 나는 이 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효과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작성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 나는 문제에서 대화에 근거하여 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 말인즉슨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논제에서는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 2가지와 이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2가지를 논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논거에 대한 개요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첫 번째 근거로는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과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다. 이 근거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 교사의 발언 중에서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과 함께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요 라는 말로부터 따올 수 있었다. 논술을 쓸 때에는 논거만 딱 쓰는 것이 아니라 논거에 대한 한두 문장에 덧붙이는 문장을 써줘야 한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덧붙이는 문장으로 총론의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라는 문장을 인용해서 썼다. 이에 대한 교사의 역할은 탐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썼다. 왜냐하면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단위학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서술했다. 이에 대한 뒷받침 문장은 본문을 인용하였는데 우리 학교만의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교사의 역할로는 창조자의 역할을 서술하였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장도 함께 서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쓴 첫 번째 논제의 답안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논제 1에서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 2가지와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교육과정의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과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이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교가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자의 역할이다. 국가 수준의 기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에 대한 연구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탐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창조자의 역할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부턴 글 쓰던 감을 끌어올려서 빠르게 적어야 한다. 두 번째 논제에서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인적 자원 측면에서 4가지와 물적 자원 측면에서의 2가지를 논하라고 했다. 총론을 한 번쯤 외우려던 사람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본문을 먼저 꼼꼼히 봐야 한다. 본문에 인적 자원 4가지와 물적 자원 2가지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럴 땐 내가 아는 걸 쓰라는 게 아니고 본문을 이용하라는 거다. 그래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인적 자원 4가지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학교장 운영 방침 이렇게 4가지를 정리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과 같은 총론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가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총론을 근거로 논거를 작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번에도 논거에 대한 덧붙이는 문장을 한 문장씩 써주었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 시 교원의 조직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다. 두 번째로 학생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문장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실태 조사가 중요하다는 문장을 서술해 주었다. 세 번째, 학부모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적었다. 네 번째로는 학교장의 교육 운영 방침을 적으면서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추구하는 학교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 2번에 대한 답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다음으로 논제 2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4가지와 물적 자원 측면에서의 2가지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 자원 측면의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조직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교원의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실태이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태 조사가 중요하다. 셋째, 학부모의 요구이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넷째, 학교장의 교육 운영 방침이다.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추구하는 학교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 2가지 또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건 학교의 시설 설비와 교수 학습 자료였다. 대놓고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었다.
첫 번째 물적 자원인 학교의 시설 설비에 대한 덧붙이는 문장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실현 가능한지 시설 설비 측면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었다. 두 번째, 교수학습 자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준비도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문장을 서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뒷문장을 이렇게 완성했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의 측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시설 설비이다.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실현 가능한지 시설 설비 측면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교수학습 자료이다.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준비도를 점검해야 한다. 이쯤 썼을 때 시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더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옆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감독관을 불렀고 알고 보니 시험지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바꿔 쓴 것이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손을 벌벌 떨면서 첫 장과 두 번째 장을 확인했고 다행히 제대로 쓰고 있었다. 드디어 세 번째 논제다. 최 교사가 분석한 학습 부진의 원인을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 내용 측면과 교수학습 측면에서 각각 두 가지씩 논하시오. 최 교사가 라는 말이 분명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 교사는 본문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의 원인을 대놓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 교사에 의하면 현재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심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요의 학습 부진의 원인을 학생의 학습 부담이라고 적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측면에서 두 가지씩 적었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한다고 적었고 이에 대한 덧붙이는 문장으로는 총론에 있는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을 서술했다. 두 번째로는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고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덧붙이는 문장으로는 학습량을 적정화하면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적어주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제시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교수학습 안에 있었던 게 학생 참여형 수업이었는지 학생 맞춤형 수업이었는지 너무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옆에 소심하게 학생 맞춤형 수업도 적어두었다.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덧붙이는 문장으로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적었다. 두 번째로 교수학습 측면의 해결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르게 한다고 적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 3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논제 3에서 최 교사가 분석한 학습 부진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 부진의 원인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다. 최 교사에 의하면 현재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담감만 늘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 내용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한다. 구조화된 학습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둘째,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이 방대한 학습량으로 인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돕는다.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돋운다. 이를 통해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기르게 한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별화된 학습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학습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적었을 때 아까 남겨두었던 학생 맞춤형 수업이 기억이 났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하나 덧붙였다. 뭐가 키워드인지 모를 때는 무조건 때려박아야 한다.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결론을 쓴다. 결론은 거의 2분 만에 작성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나 맞는 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도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전체의 문장을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연습이 되어서 결론이나 서론을 짧은 시간 안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결론을 쓰면 20분이 남았었는데 시험장에서는 5분밖에 남지 않았었다. 빠르게 답안지를 훑어보면서 맞춤법이 틀린 곳이 없는지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번 쓱 훑자마자 바로 종이 쳤고 그렇게 1교시 교직 논술이 끝났다. 임고를 즐겁게 임고 킹!